20년 된 거. 국민단체 항우계획 간략 소개인데, 아무튼 우선은 지금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에서 전현직 국회의장 당대표에서 오셨는데요. 좀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콘서트, 또 3월 18일 대구에서 헌법개정 기자회견 및 토론회, 그리고 3월 20일 헌법개정 부산 결의대회 및 국민주도개헌 토크쇼, 그리고 전남 목포에서 3월 25일 헌법개헌 거리대회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헌이 될 때까지 전국 차원의 결의대회 서명운동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의 김무성 전 대표님, 손학규 전 대표님, 네, 김부겸 전 총리님, 네, 이상수 장관님도 올라오시고요. 네, 간단하게 짤막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7공화국을 열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87년 체제를 청산해야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없애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충돌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지 정치 안정을 이룬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세계로 가야 합니다. 그동안 경제 발전했고 문화적인 강국이 됐고 세계가 선망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시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개헌을 통해서 나라의 체제를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많이 모여 있지만 단 한 사람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무너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국민이 모두 일어서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세계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겸입니다. 방금 우리 손학규 전 대표님께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정말 이 나라를 어찌할 것입니까? 주말마다 탄핵 찬성, 탄핵 반대로 갈라져서 이렇게 서로 상대편에게 저주를 퍼붓기만 하면 나라는 저절로 잘 되는 겁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지금이 대한민국이 최고다, 앞으로 내려갈 일만 남았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21세기 한복판에 대통령 한 사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마비시키는 이 헌법을 두고 어떻게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시작하고 새로 출발하자, 그래서 개헌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잘나고 맺는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결심을 해 주시죠. 개헌하고 대한민국 새 출발 시킵시다. 그게 부모된 우리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개헌합시다. 애국 시민 여러분, 시대에 맞지 않는 잘못된 헌법 때문에 정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좋은 헌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애국심을 가진 모든 국민들이 개헌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내일 대한민국 헌정회와 과거 87년도 개헌을 주도했던 민주화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개헌 대토론회가 있습니다.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지하 대강당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가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개헌은 왜 해야 되냐? 6가지 이유 때문에 개헌 운동을 해야 됩니다. 첫째, 12월 3일의 교훈입니다.
잘 나가던 대통령도 삐깍해갖고 느닷없이 제왕적 대통령이 돼서 계엄 선포까지입니다. 헌법 77조에 의하면 계엄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해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전혀 관계없이 계엄을 선포해서 제왕적 대통령을 됐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대통령도 민주적인 대통령도 이렇게 제왕적 대통령으로 변하는데 앞으로 대통령 또 뽑아놓으면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개헌 부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국민 여론이 60% 70% 개헌을 찬성합니다. 어떤 여론조사는 80%까지 찬성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세 번째 이유,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 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개헌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죠? 네 번째, 개헌은 이 나라 정치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개헌을 통해서만이 이 나라의 정치를 개혁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마지막 개헌을 1987년도 했습니다. 1987년도부터 지금까지 38년 동안 권력 주고자 8분, 대통령이 된 8분, 노태우 존칭상량,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8분들 다 개헌을 공약하거나 약속하거나 동의를 해놓고 전부 대통령이 되니까 꼼꼼먹은 자리야. 이번에 대통령 또 만들면 또 꼼꼼먹은 자리야. 경헌법칙에 의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선개헌 후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 동의하시죠? 자, 여섯 번째 이유,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 탄핵을 물타먹는다, 탄핵을 희석한다 그러는데 탄핵 다 됐어. 그 요새 그러니까 탄핵 다 되니까 뭐라고 변명하더라, 내란을 종료한다. 내란이 지금 내란은 무슨 내란이요? 내란, 이거 개헌을 안 하면 내란이 생겨요. 그러니까 개헌을 반드시 해놔서, 그리고 헌법 전문가들에 의하면 35일 내지 60일 30일이면 충분히 개헌이 다 됩니다. 그래서 개헌을 빨리 하고, 그리고 정 안 되면 대통령 선거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건 최악의 경우인데 그 전에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서명해서 국민들에게 하려고,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헌만이, 이 나라의 정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헌만이 바른 길이라고 국민들을 설득해서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 말씀을 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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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헌운동 해주시는 정대재 회장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회 선언, 결의대회 선언문 발표가 있겠습니다. 헌법개정 국민행동회 상임대표이신 이상수 전 장관님 모시겠습니다. 이상수 인사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상하고 뒤에서 보면 수상하다고 합니다만 나름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나라가 풍년 등하에 의해 있습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이상한 국민적 처방이 요구됩니다. 집이 썩어 무너져 내리는데 기분이나 색깔의 정도 고쳐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춧돌을 다시 놓고 기둥과 대들보를 다시 세우는 새로운 대공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민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조기 대선만을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권력 독식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 구도를 만들기 위해 국회를 죽기 살기식의 싸움터로 만들고 있는 이 살벌한 정치판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만은 국민이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참여 개헌을 전개해 난국을 극복해야 합니다. 개헌을 이루는 가장 큰 역동성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 공감대 확산을 위해 우리 시민단체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개헌의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의 지렛대 역할을 합시다. 국회의장도 개헌 특위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국회와 국민이 함께 개헌 작업을 해나가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탄핵 후 조기 대선의 길을 걷지 않고 직접 각 당의 합의를 통해 바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말씀 올리는데 시간이나 각 당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기 대선을 치른 후 헌법을 개정하여 개정 헌법을 치르는 방법도 택할 수가 있습니다. 개헌 대신은 임기 단축으로 치러 다음 지방선거 때까지 늦어도 다음 총선 때까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조기 대선 중 후보 간의 헌법 개정 절차법상의 약속이 필요하며 그 약속은 중요한 법적 기속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강경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치권을 감시하고 그 약속을 받아내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임기 단축의 개헌 대선을 할 경우 채소주의에 입각해 제왕적 대통령제 철폐와 승자 독식구도 타파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 양원제, 지방분권 권한 강화, 다당제, 연성헌법 등도 개헌의 핵심적인 의제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꾸는 꿈은 꿈으로 남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듯이 개헌의 마중물이 분출할 때 용기와 희망을 갖고 개헌을 힘차게 밀어붙입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수 장관님께서 선언문 밝혀주셨습니다. 다음엔 격려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부의장이신 주호영 부의장님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날씨가 쌀쌀합니다.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하고 적극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쌀쌀한 날씨에도
국가 원로들이 모두 헌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이 광장에 모이셨습니다. 전직 당대표님들, 전직 총리들, 또 다선 의원님들, 국정을 최일선에서 경험하신 분들이 반드시 개헌되어야 한다고 모이신 뜻을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헤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87년 헌법이 더 이상 효용을 잃고 87년 헌법하에서 당선된 대통령들이 예외 없이 실패했음에도 또 20년 이상 이번에는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못한 이유는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정권 초기에는 대통령, 정권 말기에는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5천만 국민이 이렇게 고통을 겪는 정치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서 되겠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여야가 갈라져서 개헌 찬반이 있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도 또 야당에 몸담았던 대선배님들조차도 모두 개헌이 돼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만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범국민 서명운동의 힘으로 반드시 그분도 개헌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저희 당도 전 당력을 동원해서 개헌 여러와 같은 국민 성원을 모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원로 선배님들이 이렇게 길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을 이뤄가도록 하십시다. 개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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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어서 이하경 부의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부의장 이하경입니다. 오늘 우리 각계 각층의 시민단체와 또 헌정의 원로 선배님들께서 헌법 개정 결의대회와 서명운동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나왔습니다. 아직 당의 입장이 아니고 국회 부의장으로서, 민주당 출신 부의장으로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또 의회에서 또 당에서 그런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도 부의장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12월 3일 계엄은 정말 국민 전체가 깜짝 놀랄 사태였습니다. 누구도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서 계엄이 불시에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87년도에 직선제 개헌안을 만든 뒤로 그런대로 자유민주 헌정체제가 유지되어 왔는데 어떤 결함이 있는지 어떻게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지 이제 돌아볼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 개정 결의대회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아서 국회에서도 또 당에서도 우리의 시스템을 다시 점검하고 어떤 부분에서 헌법 개정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 출발하신 선배님들 각 시민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에 잘 전달하고 또 오늘 출발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탄핵에서 새로운 나라 건설,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의 수립, 이것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옮겨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입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헌정체제를 미비한 점은 고치고 새로운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출발하는 오늘의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서 결의대를 준비하시고 서명을 해주시는 우리 각계각층 원로님들, 헌정의 선배님들 감사드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 뜻을 받들어서 제대로 된 헌정체제 수립 저희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 결의대와 발대식을 후원해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하시죠?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 격려사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인천시장 유정복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했습니다. 반드시 헌법을 개정해서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함께했고,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헌정의 정대철 회장님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치의 역사를 이루신 대선배님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87년 헌법 체제는 끝을 내고 이제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은 이미 더 이상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이 개헌 적기다 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저는 어제 국회에서 이 헌법 개정안을 전문부터 부치까지 모두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17개 시도지사 그리고 226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힘으로 이 개헌안을 발표했고, 이제 국민의 힘으로 이 개헌안이 정식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모든 나라를 염려하는 정치 투자자분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영 부의장님 말씀 있었는데 딱 한 사람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개헌은 빨간 넥타이만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여기에 빨간 넥타이만 있습니까? 여기는 오히려 정대철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모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국회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이 개헌에 적기고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려야겠다고 함께 호소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개헌은 정치인을 위한 개헌이 아닙니다. 국민을 위한 개헌입니다. 개헌 경제고 분권 성장을 통해서 대통합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열어가고자 하는 개헌이라는 것을 분명히 국민과 함께 하면은 우리의 목적은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모든 지방정부 대표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헌에 나서도록 하고 이를 관철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 헌정회 이시정 부회장님께서 헌정회를 중심으로 한 그동안의 헌법 개정 운동에 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헌정의 헌법개정위원회 위원 이시정입니다. 이서울입니다. 원고에 의해서 제가 이거하겠습니다. 1987년 마지막 헌법 개정 이후 오늘 헌법 개정 서명운동 발대식이 있기까지 38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좌절과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난 38년 동안 우리는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을 개정하자고 수없이 외쳐왔지만 정치권은 번번이 이를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헌정회와 각급 시민단체, 학계, 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국민들은 본격적으로 권력구조 개헌, 국민 발안제 개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기업 이후 지금은 60에서 70%의 국민이 개헌에 찬성하는 등 개헌 분위기가 87년 이후 최고도에 달해 있습니다. 현행 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왕적 대통령과 단원제 국회가 대충돌할 때 이를 조정 중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헌법에 없다는 것입니다. 서구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내각 불신임제, 의회 해산제, 국회 양원제가 없다 보니 우리 정치권은 극한적 대립과 갈등과 무한 정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내내, 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죽도록 싸워라. 아무리 싸워도 임기는 끝까지 보장해주겠다 하는 식의 헌법이 우리 현행 헌법입니다. 이에 국민들은 일어섰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싸움 좀 그만하고 지금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라. 국가 100년 대계를 향해 세계로 다시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책임 총리제 시행, 국회 양원제와 지방분권, 국민 발언제 개헌을 조속히 추진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 충청 등 전국을 돌며 천만인 서명 운동에 돌입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개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천만인 서명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대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헌법 개정 서명 운동이 전개될 계획입니다. 특별히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1000만인까지 서명 운동 어떻게 할 건지 파티의 황현숙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사회제각동조합 파티 이사 황현숙입니다. 네, 먼저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대회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이 좀 위쪽에 있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갖고 계신 자료집에도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선생님 말씀 주신 대로 헌법 개정 대국민 서명은 1000만 서명을 목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자면 디지털 서명 캠페인도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캠페인이 시작이 됐고요. 저희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시민광장 파티에서 지금 헌법 개정 대국민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155분이 서명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1차 목표는 25,777명입니다. 2025년에 7공화국 개헌을 만들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정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서명 참여하셨나요? 네. 지금 한번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제가 장표마다 QR코드를 넣어냈습니다. 혹시 지금 안 하신 분들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스마트폰을 꺼내서 카메라 앱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카메라로 QR코드를 비추시면 됩니다. 카메라로 그 촬영 버튼을 누르시는 게 아니고요. 카메라 렌즈로 QR코드를 비추시면 노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서명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네, 카메라 켜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제가 QR코드를 크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 설명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파란색 서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개인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다음 장표 보여주세요. 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한마디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명합니다라는 간단한 문구로 자동 입력이 되는데요. 네, 의견을 남겨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또 이 논의를, 개헌 논의를 하는데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네. 어떤 걸까요? 네.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동안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 동의 체크와 서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돼 서명하시면 저희가 이후에도 헌법 개정 활동들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명에 참여하시면 다음 페이지에 공유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주변에 서명 동참을 요청하시고 싶으실 텐데요. 서명에 참여하시면 바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로 공유할 수 있는 알림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하시는 채널을 클릭하시고요.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고 보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장입니다. 지금은 서명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들과 대화 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헌을 하자. 그런데 어떤 개헌을 할 것인가 국민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대화 모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단위별로 주안점을 갖고 있는 목표들이 다를 텐데요. 이 투표에 참여하시면 또 의견을 남겨주시면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서 더 깊이 있는 개헌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참여 방법도 다음 장표에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은 이후에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주변에 이후에도 많이 전달해 주시고요. 네, 서명 캠페인이 꼭 첨단 달성할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스피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전파 이 방해가 있어서 지금 이제 소음이 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만인 서명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영상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헌법 개정 소리가 안 나옵니다. 헌법 개정 내 손으로 홍보 영상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함께 이 발표식과 결의대회를 함께 해주신 단체 대표님들 발언을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헌법 개정 여성연대 이정자 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개정 여성연대는 2016년 시민사회단체 대표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정자 대표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이신 이 여러 구조 자체가 앞으로 이 헌법 개정이 잘 되어 나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주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권력에 있어서는 요철이 대단히 심한 그런 사회입니다. 이번 개헌에는 약자, 소수자, 그리고 강자, 남자, 여자 이 모두가 대등한 권리를 갖는 기본 골격을 정립하고 지방과 중앙이 대등한 권리를 갖는 공권의 확립 그리고 국회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권 강화 등등 권력의 민주적 분산과
국민의 평등권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헌법이 편편한 운동장을 만드는지 그것이 개헌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국민들은 또 오늘 우리들은 왜 이 난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헌의 단초를 월권적 대통령과 그 주변 때문이고 한국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 생각합니다. 국민을 갈라놓고 국력을 소모하고 경제와 대외 신인도는 추락하였고 선진국의 자긍심을 갖기 시작한 우리 아이들에게는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박정희, 전두환, 윤석열은 계엄으로 역사에 먹칠을 하였고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의 월권 정치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수 세력들은 반성도 부끄러움도 없이 비민주적 행태로 대한민국의 전진에 걸림돌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독식과 양극화를 타파해야 하는 대통령 권력 분산이 이 시기 개헌의 필요성입니다. 정치는 그 나라의 민도라고 합니다. 악질적인 위정자를 뽑지 않는 양질의 국민이 자리 잡아야 하고 깨어있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위정자가 악질적인 일을 벌일 때 국민은 바로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하고 그 절차도 쉬워야 합니다. 잘못된 정치인을 유권자들이 소환하는 일은 의무이자 책임이어야 하고 새 술은 새 포도에 담기 위해서도 교체도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상식과 철학이 있는 국민 대표를 뽑자면 유권자의 수준을 높이는 일이면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교육과 시민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에게 부탁드립니다. 자식들과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어른의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심부름하기 바랍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개헌의 시의성에 동의하고 있고 시민사회는 헌법 개정 서명운동으로 국민주도 개헌운동에 모두 나서고 있어서 이번 개헌운동은 절대로 성공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국민의 선진 한국을 위한 이번 개헌운동은 절대로 성공해야 합니다. 이번 개헌안은 대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게서도 개헌 공약을 받아낸 일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현 대표님 발언이셨습니다. 지금 이어서 계속 대표 발언이 이어지는데요. 한꺼번에 올라오셔서 빠르고 짧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함께 올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자, 먼저 국가혁신개헌 국민운동본부의 장호건 대표님, 그리고 개헌추진 범국민 서명운동본부의 김두관 고문님, 국민주도 상생개헌행동의 안성호 대표님, 그리고 지방분권 전국회의의 박재율 상임공동대표님, 네, 올라오셨습니다. 네, 먼저 말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개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시간들이 없어갖고 이렇게 단체로 올라와서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얘기하는데 짧게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헌정 이름 방지를 위한 헌법 개정을 국민의힘으로 결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승자 독식이라는 권력 구조에 의해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거대 양당이 적으로 대립하는 적대적 진영 정치가 격화되면서 우리 국민이 분열되고 싸움이 됐습니다. 원수지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헌정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이 우리 국회는 다수의 힘으로 의결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대통령 탄핵소천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어찌됐든 간에 탄핵이 인용되든 어떤 또 기각이 되든 이런 대통령은 무대에서 사라져야 되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대통령이 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두 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법기관들의 민주주의를 남용한 폭주 이 또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번 기회가 절대적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19 개헌 청원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헌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이 나라는 우리 국민의 나라입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관리를 안 할 때는 일꾼들이 집안을 망치게 됩니다. 이것을 명심해서 이번 개헌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7 체제 제왕적 대통령제가 얼마나 많은 그 모순과 폐해를 우리 국민들이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분호 대통령께서 사실은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거쳐서 현재까지 간 상황이고요. 지금 만 2주 후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상황이 있고, 이번이 저는 개헌 적기라고 생각하고, 국회 일당인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가 왜 이것을 정말 이런 태도를 취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우리 당 지도부가 이번 분권행 4년 중임제 분권행 개헌, 그리고 총리와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권력 분점, 그리고 양당 체제가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선거구제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한 기자회견을 하고 오면서 좀 늦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우리 정치권의 그 지도자분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 87 체제를 극복하는 7공화국을 여는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주도 상생개헌 안성호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극단적인 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갈등이 많은 나라고
정당 간의 적대감이 제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면 이걸 뭐 때문에 그러냐? 사람의 문제냐? 물론 사람이 제도를 고치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긴 하지만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누가 집권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역대 국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정치개혁, 헌법개혁을 위한 특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개혁을 한다고 그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성과가 없었습니까? 이 헌법 제도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개혁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혁이기 때문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도를 개혁할 수 있겠는가?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국민이 주도하는 정치 개혁이 아니면 제대로 개혁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또 우리 모두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이 주도한 헌법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국민의 지금 86%가 직접 국정의 주요 과제에 대해서 필요할 때에는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정치권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헌법개혁서부터 국민이 앞장서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헌법개혁이 일어나도록 국민 발안 제도를 도입하는 이런 헌법개혁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방부분 정국위 박재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갈등과 대립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헌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나누는 수평적 분권과 함께 지방정부, 시도지사들과 함께 나누는 수직적 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해서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여야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국회에 촉구합니다. 지금 즉시 헌법 개정에 나설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